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ATV 대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영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한국신문 편집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동호 원장님을 모시고 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최근 한국 사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또 거기에 이어 생겨난 촛불 시위, 그 다음에 국회의원 대통령의 탄핵,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전대미문의 헌정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이 한국 사회는 지금 대표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촛불 시위라든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집회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파업,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정치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흔히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제 뒤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흔히 사용하다가 보니까 예. 마치 이 대의제에도 직접 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을 모시고 이 대표성, 대의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원장님, 흔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대표를 뽑아서 일정 기간 통치를 위임해서 이 사회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그런 대표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착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저보다 우리 교수님께 전문가시지만 제가 배운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광장에 군중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주장을 외치게 하고, 그 주장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세칭 촛불 민심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주권자의 요구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국민의 예를 들면 요구를, 주권자의 요구를 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현상에,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목소리와, 그리고 또 광장에 울려 퍼지는 그 선동적 목소리가 온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자유회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면 전체주의화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우선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러면은 지금 5년에 한 번씩 우리는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사람의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려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김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헌정의 위기다,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죠. 과거에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또 한미 FTA가 통과하고 또 그 쇠고기 협상이 미진했다고 해서 막 출범한 그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고, 또 세월호 그 사건 때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뭐 했냐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신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또 한편으로 이 최순실 사태가 물론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을 거들던 최순실 씨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벌였고 저는 그것은 뭐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되고 단죄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들을 위임한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하고 그리고 국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탄핵을 사실은 탄핵되기 전까지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냥 광장에 울려 퍼지는 얘기와 그 다음에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광장 요구에 굴복해서 그리고 탄핵에 돌입했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후에서야 지금 뭐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사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명백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앞으로도 어떤 그 사회적인 뭐 이슈가 있으면 그러면 광장에 울려 퍼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또 예를 들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 그럼 대통령 또 물러나야 되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국회의원들은 지금 광장에 울려 퍼진 사람들의 거기에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의사를 대변하러 했더만은 그들 속에 묻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흘러가도록 하고 또 많은 또 지금 그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들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것들이 아까 김영호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대표성 위기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전국구 대표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네. 광장의 요구에 굴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는 일에 동조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표성 위기다라고 그 선언에서 이야기했고 김영호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그 문제의 본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모두 여의도 국회로 가지고 돌아가서 그렇죠. 거기서 논의하고 그렇죠. 해결 방안을 찾고 국리 민복을 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 네.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원장님 말씀대로 그 대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촛불 시위라든지 예. 거리 어떤 정치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이런 대표성 위기가 예. 생겨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대의제, 대표제,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예, 일정 예. 기간 권력을 위임을 해가지고 예. 예. 통치를 하게 하는 대표제. 예. 이 대표제가 생겨나게 된 어떤 정치학적인 예. 예.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 생겨난 이런 헌정위기라든지 대표성의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예. 그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번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김영호 교수께서 쓴 해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깨달은 게 지금 현재는 물론 광장에 지금 세칭 광장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오해들이 직접 민주주의는 뭔가 선한 것이고 아, 네. 대의 민주주의는 뭔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헌법학 체계도 살펴보니까 뭐 그동안 뭐 다른 체계도 보니까 뭔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하지만 뭐 영토가 우선 넓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그 좁은 땅 같으면은 뭐 직접 민주주의 가능하지만 그걸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영토가 넓어서 할 수 없이 도입한 게 대의 민주주의다. 그러나 원천은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네. 라는 식의 잘못된 그 이론들이 굉장히 팽배하고 그 따라서 지금 광장에 모여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직접 모이면 그게 직접 민주주의 원형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뭐 요즘 스마트폰이나 휴대폰들 발달이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직접 의사를 묻자. 네. 그러면 그래야만이 그것이 원래 민주주의 원형에 가까운 거다라는 오해들이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자유회의 선언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오해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해제에도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선 지금 과거의 그 왕정 시대의 왕은 봉건 시대의 왕은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그 생명체,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그 생물학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그 의식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체, 주권자로서의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일반 그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네. 그러면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 네. 어쨌든 최종적 의사결정을 누가 할 거냐, 네. 주권에 관한 문제를.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자유민주체가 넘어오면서 이제 어쨌든 그 전제적인 통치는 안 된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전제적이고 자의적 통치는 안 된다. 입헌적 통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주권자의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네. 라고 해서 우리 그 교수님 얘기처럼 어쨌든 그 주권자의 그 어떤 권리의 하나의 원천으로서 국민을, 초상적 국민을 만들고, 그리고 주권자 실제 자리는 비워두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것을 나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비워뒀는데 그럼 누가 행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행사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인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 다양하니까 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견은 다양하고, 그럼 다양한 의견 어떻게 수렴할 거냐? 결국 그러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테니까 네. 어떻게 수렴할 거냐? 그래서 정당들을 만들고, 그래서 복수정당 중요한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인 정당들을 만들고, 이 정당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들이 경쟁하게 해서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긴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그런 권리 행사를 하게 하자. 네. 그래서 그게 그 요체의 가장 근본 그 기본 사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게 하자. 네. 뭔가 그 전제적 통치가 아닌 개인이 그 자유를 보장받게 하자는 그런 깊은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는 대의제라는 데에서 뭔가 대의제는 직접 이게 좋은 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대의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의제 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다도 지키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그러나 과거 같으면 왕이 하나니까 네. 그 사람이 모든 의견을 통치할 수 있었지만, 네. 그러나 지금 근대에 넘어오면서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다원주의적 세계관 입각해서 정당도 만들고 그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네. 하나의 의사를 모으게 하고, 그리고 일정 제한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위임해서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에 지금 직접 민주주의 광장이 울려 퍼지는 우리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항상 변하잖아요. 네. 과거에 뭐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하고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중은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뭐 국가 권력은 만약에 그런 대중들을 바뀌는 그 대중의 의사에 한다면 그러면 뭐 무정부 상태가 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엘리트들이 경쟁하게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그런 정말 사상적 배경이 개인에 대한 정말 참다운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의제가 고안되었다라는 측면을 보면 정말 훨씬 더 발전되고 훨씬 더 우리 인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대의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의제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왕정에서 자유민주체로 정치체제가 예. 변하면서 이제 왕은 주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버렸고 예. 그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빈자리가, 되었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빈 상태로 예. 두고 예. 그죠? 왜냐하면 다시 왕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이 왕조 체제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고
그렇죠. 평등하다. 평등하다. 예, 그래서 신분제라는 것이 없어졌다. 예,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은 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그럼 예. 만약에 계속 서로 경쟁하게 되면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복수의 정당들이 그렇죠. 존재를 해서 그 예.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정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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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경쟁에서 이긴 정당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지만 그것은 영구히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4년이면 4년, 4년. 5년이면 5년 차지하게 된다. 일정 제한된 예, 기간 동안. 그래서 나중에 또 선거를 통해서 또 다른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또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그 정치 세력은 그 국민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치 세력은. 왜냐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지지가 가장 필요하니까. 그러면 국민을 항상 예를 들면 국민을 억압할 수는 없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보다 더 나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예를 들면 훨씬 더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개개인들은 전부 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아테네에 2000년 전에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하나의 그러니까요. 이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 형태인 대의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오해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 사회에 늘 퍼져 있는데 이런 오해를 정치학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성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제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면서 왕이 떠나버린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대의제로서 작동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빈자리에 김일성이 앉아 있다가 그렇죠. 수령이 들어가 있죠. 김정일이 앉아 있다가 또 지금은 김정은이가 영구히 앉아 있는 그런 또 이 정치 체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적 방식인데 그 노재봉 총리께서 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근대성을 통해서 그러면 평등한 개인들을 어떻게 의견을 모으냐. 아까 저희가 얘기한 자유민주적 방식은 그 각자의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을 전제로 하고 그럼 다원주의적 세계관이죠. 그들을 복수주의 정당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고 이들 경쟁을 통해서 하나의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또 한편으로 예를 들면 하나로 그러니까 어떤 그 집결시키는 그러니까 다수가 예를 들면 하나로 모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의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으로 집결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것을 노재봉 총리는 전체주의적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내용에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그 포리티컬 로맨티시즘이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뭐냐면 그 근대적인 어쨌든 그러면 평등해진 왕이 옛날에 주권리를 혼자 계승했지만 그러면 평등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럼 그 어쨌든 무정부 상태에 둘 수 없으니까 의견을 모으긴 모아야겠는데 우리 자유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의견이 있다는 걸 그 가설을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로 집결시키는 과정. 그게 전체주의적 방식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각자 인민들의 대표로서 예를 들면 수령, 지도자를 가정을 하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또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단일 의견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예를 들면 단일 의견 그런 복수 정당 허용하지 않죠 거기서는. 그리고 단일 의견을 대표하는 그 수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전체주의 나라는 겪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실은 그 속에서 그러면 사실상 왕은 없어졌지만 그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다시 또 어떤 그 백성들 뭐 전체에서는 인민이지만 인민들은 다시
왕을 대신한 수령을 하나 다시 두게 되는 네.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수령에 의해서 다시 왕 대신 수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북한 헌법을 보게 되면은 예. 북한 헌법 제 63조에 예, 예.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예.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로 하는 것은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유기체의 한 그렇죠. 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그 되는 거죠. 생각하게 하고 예, 예. 그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거기엔 소멸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과 같은 그런 수령이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 예, 그 예. 수령이 진리를 알고 있고 독점하고 있고 독점하고 지배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왕조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면서 예. 이 과정에서 하나의 경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되고 예. 하나의 체제는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왕조에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 그 현실적인 양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대표제의 중요성, 대의제의 의미, 그리고 이 대표제, 대의제를 직접 민주주의로 혼돈할 경우에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경향이 항상 생겨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대의제라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네. 이 개인의 어쨌든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데 네. 그것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무엇이 네. 나오느냐? 지금 오늘날처럼 예를 들면 그 광화문 광장에 다중을 모아놓고 네. 그러면 뭐 하야하라라고 네. 주장하고 물론 그 중에서는 그것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의견대로 또 다중들은 또 휩쓸리지만 또 하나로 모아지기도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소하게 되면 인간이 다 그런 선동이 또 약한 존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로 또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대표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세워뒀던 그 대통령을 물러나라 그러면 심판하자고 하게 되면 끌어내리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그 와중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럼 내가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나중에 그것도 다른, 그러나 이미 그 행위를 통해서 이미 그러면은 우리 대표는 이미 끌어져 내려지는 상황이고 이미 후회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광장을 통해서 그러면 그 광장에 동요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와 다른 사람 그리고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뭐랄까 그 이게 손가락질하게 되고 네.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협박당하고 겁이 난 그런 개인들은 소심한 개인들은 오히려 그냥 숨 죽이고 오히려 있게 되는 역으로 그러면 그 광장의 목소리들이 역으로 개인을 다시 압박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저는 전체주의라.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 그 11월부터 우리 봐왔던 그 전 언론과 광장의 목소리들이 하나로만 계속 그 집결되는 현상을 우리가 봐왔죠. 거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리고 그 광장의 위력 앞에 전부 예를 들면 그 굴복하는 그런 현상들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의제가 무너지면 그런 전체주의화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2016년 그 겨울에 목도해 왔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는 인구가 많거나 땅이 크거나 이러한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의상 대의제를 채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근대 사회로 오면서 신분제가 타파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유를 지키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본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그러한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고 대의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도화한 그러한 유일한 제도다. 이러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아주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어떤 생각의 혼란이 있는 대의제, 대표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동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